자, 지금 시간이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설명하는 내용 잘 보시고, 참고 여부는 본인이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월봉을 보면 상단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332에 있고 344에 있는데 지금 354예요. 54. 그러니까 엄청 많이 상승한 상태죠. 보통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를 안 하시는 걸 권장하는데, 그죠? 지금은 상단선 위에서 매수를 해서도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단선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존재하는 거니까요. 자, 하지만 어쨌든 332 위는 보유 영역에 들어간 거고 344 위는 더더욱 보유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에게 신규 매수를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죠. 자, 연봉으로 보면 요 344 라인이 연봉의 상단선이고, 여기 보면 347 라인이 이제 볼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쓴 거죠. 터치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연봉도 이제 매도 위치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연봉도 매도 위치에 들어갔고 3개월도 매도 위치에 들어갔고 월봉도 매도 위치에 다 들어간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보십사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권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유입됐는지를 보시면, 자, 보시면 외국인은 1조 5천억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월봉으로 보는 거하고 연봉으로 보는 거하고 3개월봉으로 보는 거는 조금 더 달라요. 왜냐하면 누적의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봉은 이번 달만 보면 되잖아요. 이번 달. 그러니까 2월 달 누적만 보면 되는데 2월 달 누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 6천억이 남아 있어요. 개인은 2조 4천억 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달로 봤을 때 개인이 2조 4천억을 매도했으니까 위로 가는 게 당연해 라고 했을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개인이 저 정도 매도했으니까 상승해도 상관은 없다고 봐요. 다만 외국인이 안 사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1월 달에도 안 사고 2월 달에도 안 삽니다. 그냥 안 사고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40% 올라갔어요. 40%. 그러니까 40%가 상승하는 동안에 안 사. 앞으로 작년 고점까지 45포인트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40% 오르는 동안에 안 샀는데 45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올리는데 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샀네 안 샀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절반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절반을 올라왔는데도 안 사.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360을 가고 370을 가고 380을 간들 그럼 거기서 매수한다는 건가요? 그럼 바닥에서는 안 사고 고점에서는 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11월, 그
다음에 2024년도 1월 봉을 보시면 외국인은 매집하고 개인이 이제 현물을 팔았다가 샀다가 이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2023년도 11월, 12월은 개인이 팔았고 2024년도 1월은 개인이 샀어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다시 팔았죠. 그러니까 11월, 12월은 오르고 1월 달엔 내리고 2월 달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으로 보면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개인이 팔면서 오르고 사면서 내리고 팔면서 오르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개인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으로 보면 외국인은 올라가는데도 계속 팔고 있다라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3조 팔고 1월 달에 9천억 팔고 지금 6천억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걸 뻔히 그대로 두고 계속 현물을 매도하게 되면 분기봉은 1월부터 따지잖아요. 연봉도 1월부터 따지고 그러면 분기봉과 연봉으로 봤을 때 고작 2조 천억이 지금 매도됐는데 그럼 외국인은 1조 5천억을 매도하면서 지금 증시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럼 이게 분기봉이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지금 전분기 고가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분기봉 상단선 위에서 버티고 연봉 상단선 위에서 버틴다? 지금 1조 5천억이잖아요. 개인은 2조 천억이고 그럼 2조 천억 가지고 지금 버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2조 천억 중에 1조 2천억은 오늘 들어온 거예요. 뭐 어제까지만 해도 9천억대였단 말이에요. 이 9천억으로 지금 연봉을 그리고 있고 분기봉을 그리고 있다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밖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떤 분이 댓글에 그래 쓰셨던데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적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자신이 그런 방법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게 분석하는 사람이 분석 방법에 기준이 없이 그냥 시세의 흐름에 따라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는 기준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상승에 대해 투자한 돈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작년에 1조 2,800억 정도 매수 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외국인이. 근데 지금 1조 5천억이라는 건 잔액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7월 11일까지 매수한 금액은 전부 다 청산이 돼 있어요. 외국인은 매수한 게 없어요. 작년 이후로 보면 단 한 푼의 매수 금액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승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없어요.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좋은 방법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제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서 증시가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아직 일봉이 추세가 안 죽었으니까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조건 하락해야 된다, 하락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봐야 뭐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주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내가 옳아, 시장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 분석 방법으로 보면 제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상적이겠죠.
자, 외국인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어요. 1조 6천억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1조 6천억을 매도하고 있어요. 예, 지금 삼성전자 많이 올랐죠? 49,900원에서 58,700원이니까 거의 9천원 가까이 올랐어요. 9천원 가까이 올랐는데, 예, 삼성전자는 1조 6천억을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예, 올라가고 있어요.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올라가는 걸 허용하는 거죠. 외국인이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예, 외국인이 올라가는 걸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주가를 한번 잘 보세요. 작년과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주도했어요. 예, 외국인이 계속 주도하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이 주도하고 있지 외국인은 손 털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외국인은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거죠.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시면 뭐 없죠. 외국인이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이 사라진 거예요. 예? 삼성전자는 막 하루에 막 7천억도 사고 8천억도 사고 막 이렇게 매수하던 종목이 사라져 버리니까 돈이 들어가는 종목이 없는 거죠. 기껏해야 하이닉스에 2조 천억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뭐 1조 원도 안 돼요. 여기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1,300억. 예? 이건 뭐 사나마나한 금액이잖아요. 예, 삼성전자 하루치도 안 되는 금액들로, 예,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대비해서 자금의 유입은 없다라는 게 일단 의문이에요. 의문.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가서 우리 증시도 막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낙폭이 커가지고, 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발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담는 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이제 막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 외국인은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외국인이 수수방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모르겠다라는 답 외에는,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은 사실상 윗꼬리가 얼마나 달릴 거냐만 궁금해요. 예? 여기서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남은 7거래일 동안 월봉의 윗꼬리를 어느 정도 다를 거냐. 그 월봉의 윗꼬리에 따라 이게 이제 하방을 고려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방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건지를 타진해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이거를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2022년 9월인가요? 여기가 지금 바닥 찍은 자리잖아요. 예? 여기가 바닥 찍은 자리라고. 그죠? 여기가 지금 바닥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볼린저 밴드고 요게 이격 볼벤이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볼벤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색깔 바꿔야겠다. 이격 볼벤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요렇게 올라가요. 예. 그러면 볼벤이 이렇게 꺾어서 요렇게 가는 거죠. 예? 자, 이게 위에 있잖아요. 1번일 때는 검정이 위에 있고 2번일 때는 노란색이 위에 있어요. 그 얘기는 검정색이 위에 있을 때는 이게 과열이에요. 예. 근데 노란색이 위로 가면 얘가 과열입니다. 그래서 과열이 일어나면 누르는 힘이 생겨요. 상대적으로 누릅니다. 특이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뚫으면
반대로 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잘 보세요. 자, 여기 바닥에서 여기 뚫었죠. 두 번. 보이시세요?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자, 1번에서 뚫었죠. 1번에서 뚫고 나서 보세요. 그 뒤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뚫었죠. 예? 여기 2번. 2번에는 3번 정도 뚫었습니다. 여기는 한 번밖에 안 뚫었어요. 그 다음에 두 개 터치한 거 없죠.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이에요. 네, 여기도 한 번 뚫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9월부터 예? 고점 찍은 2024년도 7월까지 이런 현상이 5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5번. 예? 꽤 긴 시간 동안 나타난 게 5번밖에 안 돼요. 보이시죠? 네, 두 개를 동시에 뚫고 내려가는 경우. 자, 반대로 내려가면서 두 개를 동시에 뚫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죠? 그 다음에 1번도 동시에 뚫은 거예요. 여기. 바닥에도 동시에 뚫은 거고, 여기도 있어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는 6개가 예,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예. 5개가 있습니다. 여긴 1개고. 예, 보이시죠? 예. 자, 여기도 동시에 뚫은 거 1개 있죠. 여기 2개 있어요. 그쵸? 예?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뚫으면, 예? 회귀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뚫었다는 거는 이쪽으로 가려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예. 특히,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자, 여기는 노란색이 아래 있잖아요. 예? 여기는 노란색이 아래 있다고요. 노란색이. 근데 여기도 노란색이 아래 있는 거예요. 노란색이. 여기도 노가 아래 있고 노란색이 아래 있어요. 근데 여긴 검정색이 아래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도 검정색이 아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검정색이 아래 있을 때는 검정색이 매수고 노란색이 아래일 때는 노란색이 매수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 검정색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 검정색이 위에 있는데 뚫은 경우가 여기에요, 여기. 예, 여기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절대로 싸지 않다는 거예요. 비싸다라는 거죠. 비싸다. 예? 지금 위치가 절대로 매수하기에 적합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상방으로 갈 때 하나, 둘, 셋, 넷, 5개 떴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뒤를 보세요. 하나 뜨고 이렇게 빠지고, 예. 여기 3개 뜨고 이렇게 빠지고, 여기는 하나 뜨고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저점은 아니라는 거죠. 예. 앞으로 몇 개를 더 버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응? 몇 개를 더 버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비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은 꽤 비싼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오늘 증시가 상승한 거 보고 와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제가 아니다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위치가 이 볼벤을 넘어간 이상 비싸요. 예? 비싸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싸다. 예? 자, 이게 내일 시작하잖아요? 일봉입니다, 일봉. 그럼 내일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해요. 그럼 비싸. 딱 비싸요. 지금 여기까지 조정해야 돼요, 여기까지. 예, 352.25까지는 예, 조정이 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 위치 자체는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굉장히 과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갭상승이 와도 밑으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아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옵션으로 보면 콜 시세가 너무 강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모양새로 보면 콜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상태로 주봉을 이렇게 바꿔서 보면 예, 지금 보시면 예, 볼벤이 여기 있잖아요. 예? 볼벤이 여기 있고 이격 볼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350.88 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줘야 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치가 이번 주로 봐도 비싸고 다음 주로 봐도 비싸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상방을 보실 수 있어요. 들고 계시다면 뭐 상방 보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상방을 잡겠다라고 뭐 하시면 저는 계속 말려야 돼요. 예. 예, 그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투자 심리도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고조종을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종가가 지금 90이에요. 90. 이게 낮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뭐 30이나 40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90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락하면 80으로 떨어져요. 네? 한번 하락하면 이제 80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금요일에 영구간이 있어서 내일 하락해도 금요일에 상승하면 다시 상승으로 턴해요. 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싹 다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번 하락하면 네? 2번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어야 돼. 네? 앞으로 2번 하락하면 하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상 종가가 2번 하락해요. 2번이 필요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중간에 영구간이 껴있기 때문에 2번 하락해야 됩니다. 주봉은 고가만 낮추면 하방이에요. 주봉은 고가만 낮추면 하방이기 때문에 뭐 윗꼬리만 잘 달아주시면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으면 윗꼬리가 없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렸다가 상승했다가 횡보할 수도 있고 내렸다가 횡보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하락한 거고 이거는 상승한 거고 이건 하락한 거예요. 아니다. 이건 상승한 거다. 그러니까 하상상 하면 상방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 번의 하락으로는 하방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락하고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하하상이잖아요. 그럼 이미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2번 하락하면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하락이 2번 와야 일봉상 하락이 2번 오면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잘 해드리면 한 번 하락하면 추세가 죽을 거예요. 2번 하락하면 아래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하락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추세를 죽여놓고 갭상승 해버리면은 다시 상방으로 가는 거니까 2번 하락해야 되는 거예요. 일봉은 2번 하락해야 하락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월봉이나 주봉은 윗꼬리만 파악해야 돼요. 윗꼬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달릴 거냐가 이슈입니다. 윗꼬리가 지금 어차피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윗꼬리가 얼마큼 달려주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못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하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목요일이고 이제 그 다음 날 금요일인데 이틀 동안 일단 주봉의 윗꼬리가 어느 정도 달리는지를 보세요. 주봉의 윗꼬리가 제법 달려주면 뭐 저는 하방으로 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상승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기대한 적도 없고 여기까지 숫자를 고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뜬금없긴 한데 어차피 이게 일어난 현실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게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일봉 보시면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데드났다가 골드나면서 여기 이쪽으로 가는 요거까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예, 이거는 예상 밖의 흐름이라. 자, 3일봉도 아직은 골드 안 났습니다. 그쵸? 예, 3일봉도 아직 골드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골드가 나느냐 마느냐 봐야죠. 이거 골드 안 나면 이제 다시 떨어질 거고, 이게 골드 나면 뭐 이 정도 358 라인까지는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드를 내느냐 마느냐에 따라 358 라인까지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걸 일단 볼 수 있을 거고, 여기도 지금 아직 골드 안 났잖아요. 골드 위치가 362 라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직 그 주봉이나 3일봉으로 봤을 때는 골드로 전환된 건 아니에요. 이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골드는 안 난 거고, 2주봉은 뭐 지금 상태가 골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뭐 여기는 이슈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봉, 저는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얘가 지금 선행스팬 2를 찍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363점 여기 7이 여기까지 가는 건지 아닌지 이거를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만 골드된 게 아니라 아래도 데드를 내놨기 때문에 데드하고 골드하고 지금 동시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려요.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린다는 거죠. 363.72까지 열어둔 건가? 이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기 때문에 이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번 달 종가가 363.72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종가 기준이니까. 그러면 안 떨어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맞다면 안 떨어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363.72까지 갔어. 그럼 다음 달에 되드나면 그러면 322.66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게 하락하면 320.66으로 다시 가야 돼요. 데드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워요. 지금 요 부분. 왜냐면 다른 곳은 오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일봉, 그 다음에 주봉, 2주봉,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조금 자유로운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월봉은 저 메시지를 아직 제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올라간다면 363.72까지는 노린다라고 일단은 해석은 하고요. 363.72까지는 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는 거고, 그 전에 고가가 막히면 안 갈 거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주봉 기준이든 일봉 기준이든 고가를 계속 넘기면 363.72 자체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종가 기준으로. 앞으로 7거래일 이후에 종가가 363.72 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만약에 뭐 주봉이 고가를 막아버리거나 일봉이 고가를 막아버리면 이제 위쪽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위쪽으로 안 가게 되면 어차피 여기는 이제 그 기준선은 골드가 안 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이슈가 없는 걸로 간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월봉은 계속 제 머릿속에 물음표입니다. 월봉은 물음표고, 아직 주봉이나 3일봉은 선행스팬도 터치하지 않았고 기준선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지금 위치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목표가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생각해요. 가장 어려운 건 수급이에요. 지금 뭐 수급 자체가 너무 불안한 거죠. 이런 불안한 수급으로 40%를 올려놓고 플레이를 한다라는 게 참 설명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안 되는 걸 된다라고는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연봉이 347 위는 사실 이제 상단선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347 위는 진짜 매수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매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으시면 하위봉에서 이제 저가를 지켜가는 구조에서 이제 매수 전략을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일봉이 저가를 지킨다. 그러면 뭐 347이든 390이든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그냥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뭐 주봉이 저가를 지킨다. 뭐 그랬을 때 가져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봉을 보고 뭐 계속 보유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인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개인이 현물을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개인이 현물을 계속 팔면 뭐 계속 가겠죠. 예?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파는데 제가 안 갈 겁니다라고 주장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현물을 팔면 계속 갈 거예요. 작년에 남은 게 5.3조 남았습니다. 18조까지 매도했다가 5.3조 남겨놓고 연말에 끝났어요. 올해 들어서 2조 1천억 원 정도 매도했으니까 7조 4천억 정도 지금 개인이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은 아직 매도 금액을 이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뭐 증시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외국인의 자금으로 봤을 때는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기준에서 보면 지금의 증시 상승은 이해하기 어렵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뭐 납득할 만한 자금의 흐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냐,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그건 계속 자금의 추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시가 오르게 된다면 외국인이 매수로 달려들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저는 부정적이에요. 네? 코로나 때 외국인이 현물 팔았거든요. 끝까지 팔았어요. 끝까지. 네? 끝까지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내내 팔고 내려갈 때도 계속 팔고 바닥 찍을 때까지 팔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도 외국인이 누적 포지션을 매수로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50% 가까이 회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00에서 지금 313까지 뺐는데 354까지 감아 올렸으니까 하락폭의 거의 50%를 회복시킨 상태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없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가 없이 증시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 매도만으로. 그러면 이제 기관의 돈으로 외국인의 매도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는 투자자분들이 잘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분기봉이 전봉 저점을 지키면 347.12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한 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연봉의 상단선도 왔고 분기봉상의 그 가장 높은 저가까지도 와 있는 상태라 어쨌든 상방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보유 여부만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신규 매수는 말립니다. 뭐 올라가면 욕을 먹겠죠. 근데 뭐 욕을 먹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틀리면 욕 먹어야죠. 뭐 제가 뭐 틀렸는데 틀려놓고도 다 맞췄다 뭐 이런 식으로 너들 생각 없어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347 위는 매수자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위에서 머물다가 떨어질 거냐, 그걸 보셔야 되잖아요. 347 위에서 뭐 360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바로 내일부터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370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상방을 막 얘기해가지고
예, 매수를 부추기고 싶은 행동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뭐 10호가 올라가든 20호가 올라가든 예, 그건 예, 제가 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더 위를 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예, 현명하게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72인가요? 370인가? 372 2021년도 저가예요. 2021년도 저가입니다. 그 2021년도 저가 위에 65.8조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연봉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연봉을 보시고 자 이게 47.4 이게 65.8 이게 16.8 이렇게 될 거예요. 예? 16.8 이게 얼마더라? 13.5 요거는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5.3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봉 2020년도 봉은 개인이 47.4조를 샀고 2021년에는 65.8조를 샀고 2022년에는 16.8조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16.8조에서 예? 13.5조를 2023년도에 팔았어요. 그럼 16.8 마이너스 13.5니까 3.3조 남았죠. 네, 3.3조 남았고 다시 5.3조를 작년에 팔았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2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여기 2022년 이후에 현재까지 누계로 보면 개인이 마이너스 2조 매도에 올해 마이너스 2.1조잖아요. 그러니까 한 4조 원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4조 원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 봉 전체를 합쳐서 네, 마이너스 4조라고요. 개인 매도가. 근데 이 봉이 얼마라고요? 65.8조짜리 매수봉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가면 65조를 살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 370에 갔을 때 외국인이 사줄 거냐라는 거예요. 저 65.8조의 물량을 아직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외국인이 저 정도까지 가서도 매수를 안 해버리면 저걸 기관 연기금 뭐 그런 애들이 사줄 수 있을까요? 그걸 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개인이 삼성전자 40조 들고 있어요. 예, 40조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저 40조 원어치 올라갔을 때 외국인이 안 사면 네? 작년처럼 뭐 외국인이 뭐 미친 듯이 매수해주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사주면 네? 삼성전자 안 사주면 누가 사줘요? 외국인이 안 사주면 기관이 사나? 기관 혼자 근데 저 더 올라가면 삼성전자를 더 팔아버릴 거잖아요. 이제 외국인이. 그럼 외국인은 더 팔아버리는데 개인이 그걸 개인도 매도하면 그럼 기관이 얼마나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370 라인까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지금의 수급 환경과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자금의 규모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370까지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상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유지를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유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작년 8월에 예, 폭락한 적 있죠? 8월 2일, 5일 이틀 동안에 예, 엄청나게 빠졌어요. 380이던 지수가 324까지 빠졌으니까 어마무시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매도 친 게 얼마 안 돼요. 외국인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위로 쫙 끌어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기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예, 지금도 그때랑 비교하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동안에 매수한 거를 못 팔았어. 예? 그러니까 2024년도 1월부터 7월 11일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26조 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대략 한 3.4조 원인가 3.8조 원밖에 못 팔았는데 지수가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2조 원을 팔아야 되는데 지수가 324에 가 있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거기서 팔기 싫은 거죠. 그렇게 싼 가격엔 팔기 싫으니까 위로 끌어올려서 370대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네, 외국인이 지금 사고 싶을까요? 저라면 안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하려면 어차피 빼야 돼. 그죠? 이게 올라갈 거면 외국인이 반대로 지수를 빼가지고 저점 매수를 해야죠. 근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외국인이 고점 매수를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올라가니까 고점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안 되는 건 없죠. 그러면 작년 8월 달에 외국인이 왜 324까지 빠졌을 때 거기서 추가적으로 매도 안 하고 매수를 했을까요? 네? 저점에서 매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점에서 매수해도 되듯이 초점 324에서 10조, 20조를 막 팔아도 되는 건데 안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떨어지면 외국인이 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물량 안 팔았으니까 370까지 올려가지고 그 위에서 다시 팔고 내려오잖아요. 예. 근데 올라가는 데는 고점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예. 고점 매수하면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예. 왜냐면 절반을 올라왔는데 절반에 대한 수익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의 흐름이 과거의 흐름과 비교해봐도 그 다음에 자금의 흐름과도 비교해봐도 너무 터무니없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걸 지킬 방법이 없는 거죠. 왜? 370대까지 가면 어차피 65조가 기다려요. 65.8조의 금액이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65.8조에서 지금 4조 원 턴 거잖아요. 예? 물리적으로 보면 4조 원 털었으니까 한 60조 원 정도의 대기 물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370 위로 올라가면 다 받아내야 되는데 외국인이 안 받아내면 기관 혼자 이거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럴 돈이 있나? 그래서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제가 상승세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사기야, 이거 뭐 거짓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시도 안 먹히는 내용이고 지금의 자금의 흐름으로만 본다면 왜 이렇게 하는지는 논리적으로 저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차라리 밑에서 대량으로 매수해가지고 한 10조 원 정도 쓸어 담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야 이거 올해도 상승세 꽤 길게 가겠구나. 이렇게 뭐 설명도 하고 아직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힘이 꽤 있어 보인다라고 떠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텐데 이거 뭐 석 달 내내 지금 매도만 하고 있는 외국인을 보면서 차마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약한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봉으로 보면 꽤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좀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상방 보시려면 일단 지금 일봉 외에는 볼 게 없어요. 일봉 저가 지키면 매수하는 거 말고는 상방 전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봉을 보시겠다 그러면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는 돼야 이제 주봉 저가 안 깨지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주봉도 과열 구간에 들어갔고 월봉도 너무 비싸고 분기봉 연봉까지도 다 비싼 상태니까 개인의 수급하고 일봉의 저가 딱 보시고 그런 그 부분만 가지고 일단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보시고요. 매도는 일봉의 고가를 낮추면 얼마든지 메리트가 있어요. 다 비싸요. 다 비싸니까 일봉의 고가를 딱 낮추면 스타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봉 고가 잘 보세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